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은행 예금 가운데 가계 예금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득 증가세는 지지부진한데 갚을 빚은 많아 가계 저축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총 예금 1,305조 5,580여억 원 가운데 가계 예금은 46%를 차지했는데 이 비중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최저 기록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 시장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한국GM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감자와 출자 전환 과정에서 현재 17%인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내려가도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정통한 관계자는 오늘 GM과 정부 산업은행 간 협상이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면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27일께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일 현대차 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엘리엇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엘리엇은 별도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현대 가속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이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뻗어나가며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을 관리하는 기내 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이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의 시장과 그리고 지난주의 시장과도 꼭 닮아 있고요. 꼭 닮아 있다는 건 좋은 표현은 절대 아닐 겁니다. 역시나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면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 반전하지만 상승폭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역시나 미국 국채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마의 3%대를 전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에는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지금 재료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쪽은 SK하이닉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실적 발표가 주가에는 이렇다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일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3%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고요. 현재도 2%대의 낙폭, 삼성전자도 덩달아 빠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또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은행 업종도 하락하는 모습이고 전일 그리고 요 며칠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주들은 반등이 소폭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대북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건설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건설 토목 관련주들이 지금 엮여 있는데 장 초반에 하락 흐름을 가져가다가 지금 장 중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기타 종목들은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도 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사흘 앞으로 앞둔 남북 경협주들 오전에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의 생중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찬까지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비단 미국 10년물 국채의 급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인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시장은 2,469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470선 살짝 또 빠져 있는 모습인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78포인트대 장 초반에 출발을 해서 장중에 2,455포인트대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2,469, 70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도 2,470포인트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긴 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꼬여갑니다. 외국인이 3,619억 원 대량 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사줍니다. 개인, 기관 지속적으로 사는데 특히나 기관 1,436억 원 가운데 금융투자가 796억 원, 연기금이 383억 원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보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실적 나온 두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3, 4%까지 빠지면서 실적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대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보여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에서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합병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2.51%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장중 고점 대비해서 60만 원 대비해서 지금 20%가 넘게 내려온 삼성바이오로직스 1.16%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다시 6위로 내려왔는데 지금 25만 5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상승해서. 포스코부터 KB금융까지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 모두 상승합니다. 엘리엇 이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에 네이버로 악재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거대 포털이 기자 한 명을 두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를 퍼나르고 있다라고 지금 원색적인 비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네이버 댓글 실명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난 모습입니다. 주가 72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고요. 한국전력, 신한지주 1%대 각각 상승, 그리고 삼성생명이 오랜만에 3%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히려 879포인트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상승, 하락 왔다 갔다 하면서 880포인트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간불, 파란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877포인트 하락 반전하기도 했고요. 장중 고점은 883포인트입니다. 위아래 사실 5포인트밖에 되지 않고요. 움직임은 크진 않은데 지금 880포인트 위아래로 계속해서 빨간불, 파란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931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상승 흐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 흐름 많이 줄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82,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요. 신라젠 말씀드렸다시피 1.37% 오늘도 빠집니다. HLB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도 4%대 큰 폭의 상승 가져갑니다. 11만 3,400원 움직이고요. 메디톡스가 70만 원 무너진 뒤에 낙폭이 커졌습니다. CJENM도 9만 2,0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나노스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16% 상승. 최근 들어서 나노스 지금 급등, 과열 종목입니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코오롱티슈진 빠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4%대로 선방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그리고 포스코 캠텍 빠지는데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카카오뮤직은 9만 원대 다시 회복하고요. 제넥신도 1.55% 상승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75원대까지 지금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주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사실 지수가 잘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피를 지금 잡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에 이렇게 지수가 흔들거리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뭐 두 가지 포인트는 IT주 약세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점이 좀 수급 주체들의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오늘 오전 잠정 1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일단 컨퍼런스 콜이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은 좀 실망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주가 역시 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중립적인 뉘앙스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한 1분기 실적 여파에 삼성전자는 물론 IT 전반에 있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사실 절대적으로는 잘 나온 수치는 맞지만 그간의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에 이런 그 실적 여파가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한때 3%대를 상회한 점 역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장 초반 매도세를 출회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시장에서는 좀 11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좀 플러스 전환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3%대를 좀 상회한다는 점은 수급 주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면에 뭐 중국 관광객 증가 소식 등의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국코로나홀딩스, 그 제이준 코스메틱 등이 강세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좀 더 넓히자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로 꼽혀지는 호텔 신라 등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IT주의 약세와 중국 소비 관련주의 강세 이런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 흐름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크게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전일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미국채 10년물의 3%대 진입,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요. 그리고 IT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살펴볼 만한 그 밖에 세세한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통신 관련 이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파수 경매로 한국과 미국 이슈 동시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 관련주에 있어서 지금 당장 수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가 특성상 선반영될 수 있는 요인 등을 감안해서 현 시점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파수 경매에 따른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나라의 주파수 경매 일정은 일단 5월 초에 할당 공고 이후에 6월 중순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선 주파수 경매가 과열될 여지, 통신사별 각기 이해관계가 좀 얽힌 점 등은 제외하더라도 팩트만 보자면 주파수 경매 이후 어쨌든 통신 3사는 올해 4분기부터 캐펙스 집행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주파수 도입으로 장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이런 장비 투자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 외에도 미국 역시도 올 11월에 고주파수 할당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국내외적으로 좀 집중이 될 수 있다. 좀 그런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통신장비 업체 가운데 일단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 비중이 있는 업체로 좀 선별하시면서 투자 여부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KMW, 솔리드 이 두 종목 주목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업체 5G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내일장 전략 여쭤보면서 좀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관련주들 삼성전자도 유례없는 실적이 나왔는데도 지금 지수 지지부진하고요. 주가가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엘리엇에 대한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이 부분은 짧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가 관련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 부분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엘리엇 관련 이슈만 먼저 본다면은 사실은 엘리엇의 목적은 주가 상승을 좀 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는 현대차만 보더라도 일단 전고점 수준에서 저항권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에 대한 투자 관점은 아직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엘리엇 관련 이슈는 사실상
그 합병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단순 노이즈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에 오히려 좀 걸음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일단 자동차 업종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대비 어쨌든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엇 이슈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대 모비스와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간의 합병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는 제외하시고 오히려 현대차를 기준으로 바로미터를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IT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최근의 노이즈라든가 좀 최근 트렌드 자체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은 단기간에는 일단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 했을 때는 언젠간 주가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또 박스권 하단에서의 좀 매수 여점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좀 실적 여파가 있긴 하지만 4월 30일 5월 초에 지금 거래 정지가 예정이 되었고 액면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늘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이 더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시점으로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내일 시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번 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 소멸이 벌써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의 균형감을 좀 유지하시되 일단 확대 해석은 경계하지만 수혜 가능 업종 범위 일단 좁혀보자 그런 좀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건설, 시멘트, 뭐 개성공단 관련, 뭐 관광 이슈 여러 업종이 수혜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업황 사이클상 바닥 탈피 중인 건설 업종은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건설 업종 뭐 대북 이슈 등 부각되면서 최근 이슈 주가 상승 조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점과 더불어서 현대 건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 사이클 바닥을 좀 탈피 중인 건설 업종 내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 필두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바닥 탈피하고 있는 건설업종 그중에서도 현대건설, GS건설 관심 가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 기업 실적 발표 지금 쭉쭉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는 기업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주로 어느 업종 실적이 그렇게 괜찮던가요? 네, 지난주까지 500대 기업 중에서 58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8% 넘게 증가했고요. 실적 발표 기업 중에 80%가 시장 예상을 좀 웃돌았습니다. 주요 11개 업종 중에서 보면은 IT 업종이 단연 분기 1위인데요. 무려 48%나 증가했고요. 자본재 서비스가 41% 증가,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28%, 에너지도 28%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확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달러 약세 요인이 실적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 12월에 처리된 법인세 감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감세 효과로 인해서 올해 순이익 증가율은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1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15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실적이라는 증시 격언처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결산 실적 발표, 여기에다가 실적 전망이 아마 주가를 좀 움직이는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좀 상승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실적 시즌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미국 쪽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쪽에는 뭐 국채 금리 급등도 있고요. 10년물 그리고 중동 쪽과의 마찰도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고요. 무역 분쟁 이슈도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모두 눌러버리고 상승을 줄 만한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80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화요일 날은 3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수요일 날은 보잉, 목요일은 인텔, 금요일 날은 쉐브론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투자 이론에 따르면 주가는 투자 심리와 미래 예상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제3차 양적 완화 이후에 주가는 밸류에이션 확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현재는 리먼 쇼크 이후에 풀린 대규모 자금이 유동성 장세를 지나서 지금 실적 장세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감면에 따른 예상이익 확대는 실적 장세를 충분히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IMF가 17일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감소 효과가 미국의 올해 내년도 성장률을 각각 한 0.2%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호전이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1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3월 23일에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 조치가 발효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긴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결국에 IT 관련주들은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IT 관련주들의 반등이 이번 주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미국 대기업 25곳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환율 전쟁, 지적재산권 보호 쪽으로 계속 확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이번 주에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로이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역 전쟁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한 미국 기업은 한 40%에 달하고요.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과 같은 제품을 주원료로 쓰고 있는 수송기계, 금속기계 같은 경우는 70% 전후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도 지난 주가 정점 때보다는 낮았지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에서 IT라든지 그리고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제1차 대중 관세 부과에 대한 큰 틀을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물밑 대화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6월 달 가까이, 그러니까 5월 달 이후부터는 좀 반등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는 모멘텀은 좀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추이를 완벽하게 돌리기는 어려울지라도 미증시가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사실 2월부터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증시들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은 파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서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데요. 신흥국 증시는 보통 5년 단위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런 반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경험한 뒤 2011년 이후부터는 5년간 주가 하락을 경험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2016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 상품 가격이 바닥을 탈출했고요. 또 신흥국의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지나치게 그 비관론이 확산된 게 후퇴됐던 것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신흥국 증시의 그 좋은 투자 성과는 글로벌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몇 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 달러가 약세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신흥국 투자도 괜찮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 달러 지수하고 신흥국 증시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5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트렌드가 바뀌어 왔는데요. 미 달러가 2017년도 약세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신흥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다는 점에선 앞으로도 그 신흥국에서 대거 자금 이탈보다는 조그만 호재만 있어도 그 신흥국 증시의 자금 유입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흥국 역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지금 구간에 왔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발목 잡는 게 국제유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또 올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68달러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0.35% 전일 대비해 상승했는데 이게 70달러 위로 80달러, 90달러까지 WTI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고요. 이게 상승 원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은 70달러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이 수준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유가 급등의 원인은 4월 20일 날이었죠. 사우디에서 개최됐던 그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의 공동 강력 감시 위원회 회의에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러시아가 협조 감산 종료 시점을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나온 뒤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그 감산 준수율이 100%를 넘고 있고요. 또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1, 2개월 뒤에는 원유 재고가 과거 5년 평균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국제 유가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1배럴에 80달러 또 한 1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우디의 그 재정 수지가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협조 감산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산유국들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 감산은 좀 더 지속이 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비전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신규 그 IPO, 알람코에 대한 그 IPO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좀 상승시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의 석유 수축기인 그 리그기의 가동 대수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820기를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1000만 배럴을 넘는 과거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비상업 부분에 투기 선물 매수에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72만 장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1배럴에 70달러를 넘었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좀 일순간에 좀 찾아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보십니다. 일단 70달러 부분이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지금 어느 정도 겉으로 볼 땐 소강 상태긴 한데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미일 80년대의 그 무역 마찰하고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은 패권을 계속해서 다툼을 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할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선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1980년대 일본처럼 수출 주도의 정책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내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미국의 그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견제 1순위가 중국이 되면서 철강, 알루미늄의 그 수입 관세 발동에 이어서 중신 통신뿐만 아니라 미국 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이유로 1,000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일본처럼 그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출과 관련된 그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을 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미국과 각을 세우는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는 현재 20%에 불과하지만 경제 정책 방향을 수출에서 내수로 돌렸고요. 또 시장 개입을 통해서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준율을 갑작스럽게 1%포인트로 낮추면서 위안화 안정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5G와 같은 그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중 간의 그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적재산권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중국도 한마디로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국 쪽 이제 마지막으로 GDP 성장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0.3%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준율을 오히려 낮췄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시장에서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번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린 자금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위안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금 중에 이제 그 긴급하게 중소기업의 대출 재원으로도 일부 쓰인다고 합니다. 이만큼 돈을 푸는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6.5%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 투자 부분에 불안 요소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6% 증가에 그치면서 7개월 만에 최소치까지 떨어졌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그 경제 운영의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준율도 낮춰서 현재 미일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에게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면서 위안화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중 간의 그 무역 마찰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앞으로 정책 주도의 시장이 되면서 중국 증시도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변동을 하는 이런 그 불안한 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슈퍼 듀오 매치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잠시 뒤에 펼쳐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